네,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잘 아시죠? 저기 조현천 문건 사건. 네네. 그때 제대로 처벌을 했다면은 두 번 다시 계엄을 꿈꾸지 않았을 텐데 뭐 다 무죄가 났어요. 아니, 무혐의가 저거 났고. 무혐의 할 때 상황이 예, 또 하나의 계엄을 꿈꾸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그 조현천 건은 아예 조현천이가 귀국을 했어요. 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들어왔겠지. 아니, 그럼요. 윤석열 때 들어왔어요. 네, 네. 윤석열이가 야 들어와라. 그다음에 5년 뭐 3개월인가 만에 들어왔죠. 처벌받지 않으려고 도망간 사람이 네. 그러니까 도망의 염려가 너무 크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도 안 하고 예. 무혐의다. 네. 그게 오늘의 검찰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윤석열을 탈옥시키는 검찰. 윤석열 일당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없다고 몰아가는 검찰. 네. 이게 오늘의 현실이죠. 뭐. 또 사실 윤석열이는 젊었을 때부터 쿠데타를 꿈꿨던 내가 전두환이었으면 내가 육사단이었으면 쿠데타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을 했었나 그럴 거예요. 네. 예, 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내가 전두환이라면 쿠데타하겠다 이런 말을.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육사 거다. 갔으면 네, 네. 예, 그 워딩이었죠. 이미 그때부터. 근데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의 삶을 보게 되면은 자기 상전을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죽이고 그와든 이 권력의 뭐 위계 질서 이런 표현은 썩 좋지는 않지만은 하극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해왔단 말이죠. 네. 결국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대통령마저도 그렇게 찌르고 후비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젠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을 찌르고 후비는 그런 짓거리를 하려다가 이제 지금 내란죄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또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받아왔는데 자 드디어 4월 4일 오전 11시에 발표를 하게 됐는데 네. 그 소식 어제 접하시고 어떠셨어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전 윤석열 얘기 잠깐만 하면요. 예, 그러시죠. 예.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척키. 저 박근혜 그렇죠. 정무수석도 하고 그랬던 예, 척키. 척키가 뭡니까? 척키라는 인형이 있는데 인형 똑같이 생겼어요. 김재원이가. 그렇습니까? 그건 뭐 생긴 건 뭐 관심도 없고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가 악당이든 괴물이든 무슨 상관이냐. 이기면 그만이지. 김재원이가. 네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재원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재원 다운 사람들이 국힘에 잔뜩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거 뜨아한 대목도 되게 많고, 그렇지. 뭐 손바닥에 임금왕자 써놓고 나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질의 악당의 괴물에 그다음에 주술까지 다 확인되고 네. 게다가 무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미지가 약간 묘한 이미지가 있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싶으니까 와락 덤벼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벌을 지금부터 국힘이 받을 겁니다. 그 저자가 나쁜 사람이어도 네. 우리 집권만 하면야 뭐 오케이지 뭐 이런 쌉 가능이지 그렇죠. 뭐 이랬던. 이재명 집권만 막을 수 있으면 뭐도 할 수 있어. 악마에게도 내 영혼을 팔 수 있어. 그렇지. 라는 정치를 보여준 거고 그 네. 결말이 이런 내란 사태였던 거죠. 저는 일단 뭐 아직 탄핵 결정이 안 나왔지만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리고 늦어지는 게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물론 답답하고 막 속이 타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길게 그 심판할 사안인가 뭐 이러면서. 네네. 그러나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렇지. 윤석열이 노무현 박근혜와 달리 헌법재판에 탄핵 심판에 계속 출석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법리도 아닌 법꾸라지 논리로 별의별 쟁점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 말장난하고 개엄이 아니라 개몽이다. 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등 별의별 쟁점을 다 만들어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사실 아주 명확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법꾸라지를 상대하는 건 만만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논리도 네. 튼실하게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경과된 거죠. 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좀 일정이라도 빨리 공개했으면 뭐 이런 바람들이 있었죠. 네. 그래도 다행인 건 금요일에 선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많은 평론가들은 뭐라고 예측했냐면 네. 하루나 이틀 전쯤에 알려줄 거다. 네. 그래도 4월 전이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좀 소화작용을 잘할 수 있게 네. 도와준 건 다행인 거고요. 네. 결과도 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대 몇으로 8대 0. 8대 0. 네. 저 똑같으시네. 네. 네. 8대 0 말고 다른 가능성이 지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윤석열을 위하는 재판관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선고를 안 하려고 하지
기각이나 각하를 판단할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8대 0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우리는 흔히 문형배 또는 뭐 이미선, 네. 정계선 이런 사람들을 진보라고 흔히 분류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네. 그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진보냐. 문형배 재판관은 판사 시절에 당신 좌파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우파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실제로 기본적으로 판사는 좌파일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해야죠. 예. 그리고 그런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해진 법조문을 적용해서 그렇게 넓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적용하는 게 전부인 겁니다. 예. 그게 보수죠. 사실. 네, 그렇죠. 아주 해석도 창조적으로 해석하거나 네. 인문학적 해석이거나 네. 무슨 뭐 종교적이거나 뭐 네. 인간 자체를 관조한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 판례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판례라는 게 대한민국이 재판을 제대로 한 건 이제 1948년 이후니까 네. 거의 80년 동안 판례를 축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판사라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것만 평생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독자들은 그런 문제 제기 하시겠죠. 아니 쥐기현이도 있는데 뭔 소리냐. 그다음에 이재명 그 대표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때린 판사도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하급 법원에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 중엔 좀 약간 일탈이 있기도 합니다. 간혹. 그러나 지방법원과 달리 고등법원 판사들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네. 대법원으로 가면 더 그렇고요. 헌법재판소도 또 다른 대법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대법관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네. 법적 경력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와서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이 굉장히 제한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제한된 속에서 하니까 일종의 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대충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용 가지고 따져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들으신 것처럼 계엄이 할 만한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전시 또는 준전시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냐 없었다는 거 다 알았죠. 근데 계엄인데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은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데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시켜서 쳐들어갔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요거 말고 판단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 뭐 조금도 없을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을 탄핵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100%죠. 물론 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장담하냐 하시겠지만 네. 사실 장담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의 행위가 너무 명백하고 예. 명백하고 이명박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재판을 해왔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걸 벗어나는 일은 없을 거다. 만약 그걸 벗어나면 헌정질서가 파괴된 대위기가 될 텐데 예. 그렇다면 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연구관들을 통해서든 예. 헌법재판관들을 통해서 밖으로 SOS 신호가 들렸을 거예요. 그럼요. 예, 정계선 재판관 같은 분이 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뭐 그렇죠. 네. 하여튼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 없이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월요일 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법사위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는데 거기서 대충 뭐 답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탄핵 사건이 이전보다 많아가지고 좀 기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아, 그런 해명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러나 뭐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4월 18일 이후에 할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예상이 되더라고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하겠구나. 근데 뭐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금요일에 네. 한다고. 네. 하여튼 뭐 저는 발표되면 탄핵이다. 네, 발표되면 파면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좀 다소 느긋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근데 또 제가 앞서서 잠깐 얘기했는데 대선 공고를 안 할 가능성. 이 새끼들이. 근데 저는 또 그렇게 하기에는 윤석열이가 더 이상 이제 힘을 못 쓰는데 대통령으로서 네. 과연 한덕수 그 최상목이가 뭐 최상목은 그렇다 치고 한덕수가 대선 공고를 안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둘 것인가.
근데 이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지 우리가 그동안 봐왔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이다. 네, 라는 근데 점에서. 그런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금요일날 탄핵 인용이 되잖아요. 네. 윤석열은 뭐 이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며칠 버틴기겠죠. 하여튼 예, 그렇죠. 뭐 그래봤자 네. 다음 주부터 검찰이 우리가 얼마나 악귀인지를 윤석열 일당에게 보여줄 겁니다. 윤석열 당신 말이야. 그 저기 대통령 지위가 사라진 것이 얼마나 뼈아픈 상황인 것인지를 이제부터 일러줄게. 왜냐하면 내란 외환의 일으키면서. 죄가 아니면 탄핵 형사 소추를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범죄를 통해서 소추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제가 뭐 줄잡아 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럼요. 이제 당장 손에 꼽을 수 있는 것들이 네네. 뭐 이채양명주라고 꼽히는 것들도 네. 그렇고요. 예, 뭐 명태균 건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온갖 범죄가 있을 거예요. 검찰은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는데 이게 한 3주 이내에 벌어질 일입니다. 아, 예, 예. 윤석열을 석방시켰잖아요. 네네. 한 거 안 해가지고 예. 그거를 반전시키려고 뒤집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다른 혐의로 구속시켜 버릴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서 그냥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거의 뭐라 그럴까요? 정말 박멸 수준으로 박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뒤늦게라도 예. 검찰이 다음 정부에서 살아야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저질이고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네. 윤석열 부부가 그동안 얼마나 전횡을 일삼았는지를 네. 아주 구체적으로 자극적으로 예. 검찰이 그런 사건을 뿌리는 방식이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하나 집어가지고 하나씩 주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조선일보, 내일은 한겨레, 모레는 동아일보, 그다음에 경향 이런 식으로 그렇지. 굉장히 자극적인 걸 줍니다. 예. 이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같은 거 굉장히 모욕적이고 자극적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당할 일은 아니었다, 당할 일은 없었다 이런 판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어떠냐면 이거 사건 정리하기도 어려울 만큼 범죄가 버라이어티한 거예요. 정말 마약 다채롭습니다. 마약은 어떻게 했지? 뭐 이런 거.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슨 산업단지 관련한 비리도 있는 거고, 네. 그냥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재벌들 괴롭힌 얘기부터 해가지고 슬슬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윤석열이 네네. 술 마시면서 누구한테 어떻게 행패를 부렸는지까지가 막 터져 나올 거거든요. 네네. 분물 터지듯이.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희대의 악당이 돼요. 국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김건희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국면이 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1, 2주 사이에 태세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과도 하고 유감 표명하고 천막 같은 거 치면서 이렇게 쇼를 할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자기를 지탱해 줄 힘의 근거가 없거든요. 네네네. 검찰이 자기 봐줄 것도 아니에요. 검찰이 불러제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내란 과정에서 뭐 했는지 수사를 정확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검도 갈 거거든요. 네. 구치소 예약을 해놓은 것과 다름없는 거죠. 네. 그건 최상목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덜 밉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 갑자기 한덕수가 우리가 봐왔던 한덕수가 아닌 다른 한덕수가 될 거예요. 국가와 그렇죠. 민족을 엄청나게 걱정하고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여태까지 자기 이익만 걱정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말로는 예.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네.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선에 뭐 고춧가루를 뿌리거나 네. 뭐 선거에 지정을 안 한다든지 하는 건 한덕수 같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불가능한 알겠습니다. 일이에요. 아니 그 사람도 이제 내란죄가 이제 엮여가지고 지금 윤석열과 공생관계가 된 거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공생 관계니까 원래 네. 같은 나쁜 놈들이 지가 먼저 밟잖아요. 아닌 척하고 예. 한덕수가 뭐 윤석열에 대한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한덕수가 대선 관리를 아주 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주 잘할 사람은 아니고 뭐 역량 있는 공직자는 아니니까. 아니 우리가 잘한다는 기준은 말하자면은 특정당에게 이롭고 특정당에게 해롭게 하는 그런 만행을 그런 짓은 안 할 거고 예. 만에 하나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야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 정말 힘들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정 수반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네. 이재명 후보를 괴롭히거나 하는 짓들은 못 한다는 거죠. 못한다. 아이, 그 그건 됐지 깜냥도 아니고요. 그럼 됐지 뭐. 권한도 없고요. 그다음에 선관위 체제로 가고 이러면 예.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다만 한덕수가 무능하고 오로지 자기 부부의 이해만 쫓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판에 남은 2달 동안 사고 치지 않고 심지어 황교안이 정말 얼마나 엉뚱한 사람입니까? 뭐 황교안이 하는 말의 절반은 중국이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황교안이도 부정 아니면 중국. 네. 네. 황교안이도 권한대행으로 2달 동안 네. 있는 동안 그래도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했어요. 사고 네. 별로 안 치고 예. 대통령 노름 별로 안 하고 선거 관리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전 한덕수도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결론은 깜냥이 아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말씀이니까 믿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요. 대선 국면에서 한덕수가 무리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 근데 사실은 진짜 필드에서 몇 년을 지금 사실 비바람 맞으시면서 오셨습니까? 오창익 국장님의 그 어떤 체험에서 나오는 판단 전망이 대체로 다 맞아요. 아니 예. 전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취재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제보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거 다 포함해서 네네.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 김건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건희는 윤석열 투죠. 김건희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거무줄에 걸린 나방 뭐 이런 신세가 될 거예요. 예. 검찰은 이런 면에서 정말 야비하게도 도륙을 낼 겁니다. 도륙을 한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악질 인간인지를 전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그럼 자기가 뭐가 되죠? 악질 인간을 잡아들이고 악질 인간 악을 근절하는 이런 정의의 서도처럼 착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대중들은 인식이 어떠냐 하면 검찰발 뉴스가 자꾸 나와요. 김건희 정말 밉상이거든요. 예. 단순히 그냥 사람이 밉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예. 김건희가 벌인 범죄가 너무 끔찍해요. 사악해요. 아주 사악한 범죄를 벌였어요. 예. 근데 그중에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영역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그런 걸 밝혀낼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이 그 막 칼을 휘두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불어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네. 더 불 거예요. 네. 김건희 범죄가 아닌데도 김건희 범죄인 것처럼 막 몰아주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정말 악당 중에 악당. 예? 한반도의 지난 1000년의 역사 중에서 이렇게 악당은 없었다라고 할 만한 악당이 되면 어때요? 그 악당을 잡는 검찰은 그래도 국민적 평가를 받는 걸 노리게 되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야말로 도륙을 할 거예요. 불쌍할 정도로. 물론 불쌍하지 않죠. 지가 지금 범죄가 있으니까. 절대 불쌍할 일 네. 없어요. 예. 근데 심우정이는 그러면 그때는 패싱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심우정이요? 거예요? 심우정이 앞장서서 하죠. 앞장서서? 그럼요. 그러니까 금요일 이후에 심우정과 금요일 이전에 심우정은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또 사람들은요. 자기 딸 문제도 있고 하니 그럼요. 열심히 밟아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서 대중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희 딸 말고도 얼마나 많은 쟁점이 있는지 아세요? 글쎄 저희 말이에요. 딸은 겨우 말단으로 취직한 거 정도인데 김건희가 한 범죄를 보세요 그렇지. 하면서 마구 떠들어댈 거예요. 자기 딸 것을 덮기 위해서라도. 네, 그럼요.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자기 관련한 뉴스가 더 이상 딸이 아니라 김건희가 되도록 열심히 수사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만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이를테면 예.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여기에 여러 사람을 붙일 겁니다. 네. 제가 명단 불러드릴까요? 네네. 홍준표, 오세훈, 추경호 이런 사람들 올려놓고 칠 거예요. 적어도 10명 가까운 광역단체장급 네. 인사들. 예.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인사들을 놓고 쳐댈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추경호를 만약에 그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네. 내란죄로 친다 그럼요. 그러면은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그 국민의힘 위원장당으로 모실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또 네. 하나는 추경호는 내란 아니고도 네. 뭐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있었어요. 20억부터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막 잘근잘근 씹으면서 썰어대면서 그동안 우리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있어서 잘 못했지만 네. 앞으로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의의 사자로 열심히 할 거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아, 중요한 쟁점은 그렇죠.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사기극에 우리가 네.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기극에 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임기 5년을 맞추면 퇴임한 날부터 검찰이 다시 이재명 또, 전 그렇지. 대통령을 향해서 죽은 권력.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를 거고요.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덤벼들 거고요. 예. 그게 퇴임한 직후부터일지 아니면 네. 임기 후반부 한 그렇지. 힘이 떨어질 3년 때. 정도 지난 다음일지는 모르지만 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칼부림을 하더라도 60일 동안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뭐 탄핵된 한덕수 정부이니까 권한대행 정부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검찰을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검찰 개혁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키더라도 한덕수는 늘 해온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달 동안 어쩔 수 없이 검찰의 칼춤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칼춤의 칼은 그런 사람들 있죠. 오세훈, 홍준표, 뭐 명태균, 이준석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명태균 이미 했고 저 추경호, 이준석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번뜩일 거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